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류시안입니다. 혹시 셀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셀카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셀피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까지를 얘기했는데요. 한때는 젊은 층의 유행으로만 느껴졌던 이 셀피가 이제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일상의 재미와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이 셀피의 다른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여름 셀카봉이 큰 인기였죠. 남녀노소를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하루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셀피가요, 3억 5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4천 장이 넘는 사진이 올라오는 건데, 대단하죠. 이 셀피 열풍, 오늘 신경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셀피 좋아하십니까? 신 기자님은? 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물론 셀카봉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이 셀카봉이요. 2014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셀카봉뿐만이 아니라 뭐 셀피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우선 그 셀피라는 용어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뭐 자가 촬영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조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피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3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셀피 산업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셀피 촬영 도구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어요. 궁금한데요. 저는 셀카봉밖에 몰랐는데 아직 많이 뒤쳐져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가 이 셀카 렌즈라는 거예요. 굉장히 셀카 작죠? 네. 이렇게 집게처럼 돼 있어서요. 이걸 스마트폰에 부착하기만 하면은 좀 더 넓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긴 그 셀카를 찍을 때마다 걱정인 것이 저희 얼굴만 나와서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찍을 수 없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걸 보완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있으면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촬영을 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작동법도 간단하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사진 보시면요. 그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셀카 렌즈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뭐 어깨 정도까지 살짝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 셀카 렌즈를 부착하고 촬영을 하니까 전신까지 다 나온 사진이죠. 한눈에 보시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근데 그 셀카 그 렌즈를 사용하니까 팔은 좀 마징가제트 팔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셀카 렌즈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셀카 조객에 조금 더 이점이 될 수 있는 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앱이 있어요. 바로 화장 앱이라고 하거든요. 화장 앱. 이렇게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앱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또 약간 뒤처지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직접 한번 셀피를 찍어봤는데 화면 함께 보실까요? 비포 애프터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좀 더 이렇게 볼이 발그레해서 그 뭐랄까 좀 더 소녀 같은 느낌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바빠서 화장을 제대로 못했는데 셀피를 찍고 나서 화장 앱으로 뭐 아이라인도 그리고 립스틱도 칠하고 볼터치도 하고 하니까 꽤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요. 화장을 안 하고 나갔다고 사진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심지어 이 화장 앱뿐 아니라 몸매를 보정해주는 앱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다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네. 네, 이어서 또 다른 이 셀카 관련된 촬영 도구를 소개를 드리자면 그 요즘에 고프로라는 혹시 촬영 도구 들어보셨어요? 이름? 고프로? 네. 배가 고프다도 아니고 고프로는 뭘까요? 네,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작은 카메라가 바로 액션캠 고프로라는 것입니다. 네. 뭐 역동적인 스포츠를 한다거나 뭐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 카메라가 있으면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이건 어떻게 붙여서 사용하는 건가요? 뭐 셀카봉처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고프로로 찍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스키를 타면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쉽게 촬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전거 촬영할 때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뭐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에는 드론이 굉장히 화제인데 혹시 드론도 들어보셨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드론 이걸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로봇처럼 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무인 비행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한 셀피 촬영 도구도 나왔다고 해요. 그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손목시계처럼 생겼던 건데 손목시계형으로 이제 손목에 부착을 하고 나서 이거를 셀피로 내가 찍고 싶다 하면은 얘가 부메랑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서 찍고 다시 손목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는 셀피 드론까지 요즘에는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 꼭 거기에 반대돼서 나오는 문제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셀피 관련돼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시는 게 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저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그 수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뭐 생일 파티 한다고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뭐 장난스럽게 보형물 갖고 장난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SNS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또 비슷한 사건이 중국에서도 한번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목숨을 건 그런 극한의 셀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좀 과시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무리해서 좀 셀피를 찍는 그런 사례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네, 한번 건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에 굉장히 고층 빌딩인 것 같죠? 근데 남성이 용감하게 이제 셀피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절대 저 상황에서 셀피를 찍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정말 당당하게 셀피를 찍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서 많은 누리꾼들의 놀라움을 산 사례가 있었고요. 저거는 밑에 하나 자막 넣어줘야 돼요. 그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지금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토네이도가 자기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래바람이. 근데 저렇게 경악한 표정을 저 상황에서 셀피로 남긴 남자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정말 저분 저 셀피 올리고 살아계신 거 맞죠? 아직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셀피는 놓지 못했던 한 남성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 화면 보시면요. 우주가 펼쳐져 있죠. 근데 이게 합성이 아니라 실제 나사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지구를 배경으로 셀피를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셀피를 이렇게 구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셀피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무슨 영화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셀피를 욕심을 내서 찍다 보면은 실제로 그게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외에서는 한 부부가 뭐 절벽에서 셀피를 찍다가 좀 더 멋진 뭐 배경을 뭐 이렇게 같이 찍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절벽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멕시코에서는 한 남성이 이제 뭐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을 셀피로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장전이 된 걸 몰랐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이없게 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최근에 해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들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셀피가 뭐길래 그렇게 목숨 걸고까지
촬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앞서 간단하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과시욕이라고 정리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런 곳에 와봤다,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남들과 다른 좀 차별화된 이 상황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뭐 셀피 중독까지 이르는 사례도 있는데 뭐 이게 셀피가 뭐 정신적 질환이라든가 중독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그쵸.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미국 의학회에서는 셀피 중독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한 10대 남성이 뭐 하루에 10시간씩 뭐 200장 이상 셀피를 찍다가 아무리 찍어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피를 그냥 뭐 단순히 개인의 취미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는 올바른 셀카 방법이라는 교양 강좌가 또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건전한 셀카 문화 확립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뭐 셀피라는 건 뭐 규제를 할 만큼 뭐 심각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공중 도덕에서 이제 조금 상식선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셀피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의 취미로 존중받을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우리 사회가 한 번씩 좀 셀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태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셀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신경훈 기자님. 네. 끝으로 간단한 그 자가 진단 한번 해볼까요? 셀카를 하루에 3번 이상 찍으십니까? 그렇다면 중독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그건 급성이라고 하네요. 근데 찍어서 올리는 횟수가 하루에 6번 이상이 되면 제어할 수 없는 만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상태이신지요? 자신의 선택으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셀피 문화. 올바른 선택으로 과시용이 아니라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셀피 문화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핫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